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오늘 모니터도 드디어 사서 좀 편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잠시 와서 13인치 맥북으로 되게 찍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우선 어제 시장을 보시면 국채 금리가 안정되면서 10년물이 1.63%대까지 내려갔고 나스닥은 지난주 하락폭을 일정 수준 회복을 했죠. 골드, 실버도 좀 오르고 쿨이나 옥수수 같은 원자재는 내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국채 숏 포지션은 잘 모르겠다 말씀드리고서 국채 가격이 뛰면서 금리가 1.63%까지 내려갔는데 제가 뭘 알고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채 금리 영역은 제가 예측할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냥 어제 있었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째충처럼.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안정된 것에 대해서 페드 인사들이 줄줄이 나와서 이건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안심을 시켰고 쉽사리 비둘기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좀 심어줘서 안정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페드야 늘상 인플레가 일시적일 거라 말해 왔어서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었을 것 같진 않고 일단 어제의 경제 지표들이 죄다 안 좋았어요. 소매 판매는 예상치가 1%인데 0%로 전혀 성장을 못했고 제조 생산은 1% 예상치인데 0.7% 하회했고 미시간 소비자 센티먼트도 예상치가 90인데 82 이렇게 지난주의 고용지표에 이어 어제도 성장 둔화 우려를 조금 내비쳤습니다. 인플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 둔화가 오면서 지속적 인플레가 오는 경우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경제지표가 성장 둔화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은 인플레 우려를 조금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국채 금리가 인플레 수치 이전으로 복귀가 가능할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플레 수치가 4.2% 같았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인플레 발표 직전인 1.62 부근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단순히 페드 인사들과 경제 지표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요소를 봐야 하는데 바로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금리 차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1.6%밖에 안 되는 이자에 왜 투자하나 싶겠지만 대형 기관들, 연기금들 그런 대형 기관들 경우에는 규정상 홀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리스크 비율이라던가 현금성 자산 확보라던가 담보라던가 여러 이유로 수요가 굉장히 많죠. 미국 국제 시장만 따지면 주식 시장의 40%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옥수수가 너무 비싸지면 대용품인 다른 곡물로 수요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국채도 대체품이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선진국 국채들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과 독일 국채. 이 둘은 거의 미국만큼 국가 신용도도 좋기 때문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일본 국채 금리가 미국이나 독일보다 월등히 높아지면 국채 투자자들은 미국이나 독일 국채 수요를 줄이고 일본 국채를 사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 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일본과 미국의 10년물 금리 차이예요. 앨런 머스크 왜 뜨냐? 앨런 머스크 요새 좀 선을 좀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지금 일본과 미국의 10년물 금리 차이예요. 마이너스니까 미국 국채가 금리가 높다는 뜻이죠. 지금 지난 몇 달 내내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르는데 일본 국채 금리는 계속 낮은 상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5% 이상 차이가 나죠.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도 지금 거의 1.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앨런 머스크 계속 뜨네. 물론 이 금리 차이만으로 국채 투자자들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완벽히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는 달러하고 하나는 유로하니까. 일본은 엔화고 그러니까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국채 투자자들은 정말 0.1% 차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율을 해지한 상황에서도 매력이 있어야 금리 차로 수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대형 기관들은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 스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지를 하는데 이 수압도 지금 국채를 사기에 괜찮은 상태예요.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베이시스 수압까지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미국 국채로 수요가 이동하기에 매력적이라서 그제처럼 미국 국채가 뭐 1.7%로 치솟을 때마다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해요. 근데 어찌되었든 뭐 페드 인사들이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할 거라 안심시켜서 그럴 수도 있고 국채 금리차 수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주객을 전도돼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예요. 인플레이션이 두렵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뒤따르는 것이지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인과관계가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고 그 다음 금리 인상, 뭐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무려 4.2%나 뜨고 있는데 페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인플레가 혹시 더 심하게 튀어오를 여지를 줘버리는 거 아닌가? 인플레가 무려 4.2%나 뜨고 있는데 국채 금리는 안정이 되어서 실질 금리가 점점 마이너스가 된다. 실질 금리 마이너스란 건 경기 진작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인플레를 더욱더 부추기는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또다시 4, 5, 6월의 화두로 돌아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일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일까. 그게 정말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제는 페드의 완화적인 스탠스와 국채금리 안정화를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여서 지금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가정은 인플레가 정말로 일시적일 거라는 가정이에요.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판명이 나야만 페드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지속하는 것이 호재고 국채금리도 안정화되는 것이 호재인 거고, 인플레가 지속적일 것으로 판명이 나면 페드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지속하는 것은 최악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채금리가 안정화되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4월, 5월, 6월 이렇게 며칠 반등한다고 해서 절대로 긴장을 늦추시지 말고, 제가 아마 내일 시간이 되면 해지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괜찮은 해지는 빅스 지수죠. 저는 이번에 진짜 운 좋게 17.5에 매수를 해가지고 목요일 개장할 때 26 부근에서 청산을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아마 재진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4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 어떤 풀리지 않는 두려움이 존재를 할 때, 지금 인플레라는 그림자가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잖아요. 그럴 때는 빅스 지수에서 어느 정도 견고한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금융상품 변동성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빅스 지수는 주가 지수와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주가 지수가 폭락할 때 이렇게 치솟고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하락을 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주가 지수가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시기더라도 16이나 17 언저리에서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 지금 그 기본편의 금융상품 시리즈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하는지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빅스 지수나 다양한 것을 왜 함께 보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예시들을 들어드리는 거지, 절대로 그냥 변동성 좋다고 해서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기본편의 변동성 편을 아직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셨고, 내재 변동성이 뭔지, 변동성의 변동성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셨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듣고 지금 픽스 ETF는 뭔지 찾아보고 VXX라는 거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면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분명히 빅스를 함부로 손대시면은 진짜 떡실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전편 그런 데 가면은 진짜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하는지도 차근차근 다 다룰 테니까 지금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로직만 이해하려고 하시고, 시장을 바라볼 때 왜 주식시장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함께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시다면 많은 공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시간이 나면은 이제 Q&A 포스팅에서 해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해지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